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9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가 들어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상속 증여세법 개편이 결국 무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12월 2일 날 최종 예산 부수 법안에서 네. 상속세법 개정안은 아예 통과가 안 됐고요. 네. 아마 기재 소위원회에서부터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결국 개정하는 것 자체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래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이 어떤 거였었죠?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올해 3월 달에 정부안으로는 유산 취득세 개편을 한다고 네. 안이 나왔었는데 7월 달에 개편안이 아예 안 올라왔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네. 기자간담회 때 이제 기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어. 최소한도로 그래도 18억까지는 네네. 세금을 부과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의 기본을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예. 그다음에 일괄 공제도 5억에서 3억 정도 더 8억으로 해서 3억 정도 더 올려서 네. 18억까지는 상속세를 부과 안 하는 걸로 지금 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예, 대통령 말씀이라서 저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전문가들은 일반인 상담할 때 올해는 네. 법이 통과될 것이다. 아. 그걸 믿자 했는데 결국 또 안 되다 보니까 아. 저희들만 또 거짓말 제기가 됐습니다. 왜 안 된 거죠, 그러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생각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유산 취득세로 개편이 더 급하다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공제가 더 급하다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세수가 큰 결손이 80조 가까이 나는데 네. 이게 상속세로 인한 부분이 공제액만 해도 1조 2천억 정도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향후 5년간이면 약 6조 원 정도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세수 결손이 제일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또 부자 감세다. 예, 또 그런 또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저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유산 취득세 아예 논의가 안 됐던 거군요. 아예 논의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장기 과제로 넘겨서 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배우자라든가 자녀 공제라든가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1990년대 말에 정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네. 지금의 이제 자산 가격이 물론 이제 많이 뛴 것만큼은 공제를 못 받더라도 어느 네. 정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 주택에 한했던 고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고자산가들한테 고자산가들한테. 근데 이제는 네.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일반 사람들도 다 상속세 부담을 그렇습니다. 많이 예. 갖게 돼서 예. 대중세가 돼버렸어요. 예. 거의.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상속세는 부자세라는 개념이었나 맞습니다. 부유세 같은 네, 개념이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GDP 대비하더라도 네. 국제적 기준에 봐서도 우리나라가 너무 부담이 크고요. 전체 세수에서도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볼 때도 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세수 네. 결손 우려가 계속 된다라면 이거는 네. 평생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못하죠. 세수 영원히? 결손은 당연히 나는 것이지 네. 세수 결손 없이 네. 공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네. 유산 취득세는 이제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니까? 현재 유산 총액에다가 네. 과세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4개 나라밖에 없는데 네. 그동안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공제액도 작아야. 네.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도 30억부터 최고 세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엄청 높은데 이걸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옳은가.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을까요? 자산가가 아니거나 없는 이제 상속할 자산이 맞습니다. 없거나 이런 경우는 아이 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맞아요.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또 열심히 내가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마련했는데 예.
다 이제 이걸 세금으로 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나뉠 것 같아요. 상속세 부담 비율이 네. 현재 13% 정도 됩니다. 수도권만 따지면 뭐에 대한 비율이요? 돌아가신 분 중에 아, 네네. 상속세를 내신 분이 아, 네. 그러면 87%는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7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이제 네. 13% 내는 건데 네.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토니 씨가 지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근데 이번에 있지 않나요? 스위스에서도 네. 그 부자 상속세 도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인원 다 해봐야 2,500명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국민 한 70%가 이상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아. 왜냐하면 거기는 왜 반대를 했냐면 상속세 부과로 국부 유출이 되면 상속세보다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생각이 더 옳은 거죠. 저희도 지금 국부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국부 유출이 되고 있단 말씀이세요? 사실은 자산가들이 예. 지금 현재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쪽으로 지금 많이 떠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계치로 보니까 약 4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영국, 중국,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국부 유출이 일어나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통계치가 다 잡히고 있어요. 진짜 네. 부자들이 나가면은 나중에 진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라는 맞습니다. 거죠. 국부 유출이 되니까 자본거래라는 거는 네. 요즘에는 세계가 이제 벽이 없이 넘나드니까 여기서 과세가 세버리면 약한 데로 옮겨가 본다는 거죠. 유명 자본이. 해외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 네. 셀럽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로 많이 맞습니다. 가잖아요. 아마 이제 가버리죠. 그런 네. 영향 그런 걸 이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개편 이제 무산으로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자산가들은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증여세 자체가 유산 취득세 과세 체계니까 사전 증여를 지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 주택을 증여하려면 취득세 중과세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되긴 해요. 네. 근데 일반 상가들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임야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사전 증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사전 증여 플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견기업들은 네. 공제 8억 정도 올린다 하면 세금 부담이 4억 정도 줍니다. 아, 네.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관심을 둔 분야는 아니었고요. 네. 오히려 그 지금 저기 최고세율 예. 50% 구간을 좀 낮춰주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있었고 네. 민주당 안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거는 아예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어쨌든 앞으로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네. 많이 뒤로 늦춰지는 것 같죠. 어쨌거나 내년에 하겠다는 것도 아닌 아니 거잖아요. 내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시 26분입니다. 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라든가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68에 1002번, 1003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더 상세히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상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KBS 경제쇼 애청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내용이요. 네.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부동산 표시는 부산에 있는데 네. 다세대 주택 원룸 한 동이 있습니다. 15세대고요. 2003년 7월 22일에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아마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매입가가 7억이고 현시가가 9억입니다. 소유자 명의는 부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아파트 그 주택 1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인 것 같고요. 이분이 2004년 12월 9일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분양가가 2억이었고 현시가가 6억입니다. 소유자 명의는 이제 남편. 네. 이제 저희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부산에 계신 성낙봉이라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알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해당이 되는지 여부, 네.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네, 네. 또 아파트 원룸 중 어느 것을 먼저 매매하는 것이 나은지요.
1세대 1주택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그럼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좋은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네. 아파트를 먼저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자, 예. 이제 지금 우선 저기 다세대 주택 원룸 네. 15세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요건 자체가 네.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 임대주택 요건이라 해서 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구청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세무서에 또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또 네.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 개시 당시 네. 원룸 하나하나가 공시가격이 부산이기 때문에 네.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예. 근데 이분이 전체 합해서 7억이었으니까 당연히 15세대가 뭐 3억 미만일 것 미만 같아요. 맞는데 각각. 네. 제일 중요한 거는 15세대가 임대 기간 중에 예. 임대료 상한율 5%를 준수를 해야 돼요. 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니지 2003년부터 한 게 아니고 예. 아마 지금 최종에 네. 자동말소 되고 최근에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위반했어도 상관없고 다시 재임대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까지 다 검토를 하신 상황에서 네. 내 것을 양도를 할 때 2년 거주를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파트를. 네.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비과세 요건이 안 되는데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리면 네. 거기 세금이 한 9,500 나와요. 6억을 파셨는데 9,500이 차익이 세금이. 4억이라서. 아. 근데 이게 9,500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비과세 받고 나서 다세대주택을 팔아도 네. 거기는 지금 양도 차익이 2억밖에 안 났잖아요. 네. 지금 아파트랑 공동으로 같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을 바에는 네. 순서를 지금 아파트 팔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아봐야 실익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아까 네 가지 그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네 맞습니다. 먼저 파시는 게 먼저 유리하다. 팔아서 세금 어차피 낼 거니까 네. 내버리신 다음에 깔끔하게 아파트를 팔아야 어. 후유증이 없이 비과세 그 받을 수가 세금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9,500은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파는 아파트는 비과세가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다음에 그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체는 얼마 안 돼요. 한 2천도 안 되거든요. 2, 그러니까요. 3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예, 아파트가 한 채가 남아가지고 비과세 되면은 네. 12억 미만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한 푼도 내니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다세대 주택 원룸 한 동을 먼저 파시는 게 유리하다. 네. 네. 둘 다 비과세 된다면 순서대로 팔면 되지만 네. 둘 다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렇습니다. 비과세가 되면 어느 순서대로 파는 게 좋다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부터 팔고 네. 그다음에 순서를 팔면 되는데 네. 상속 주택은 그걸 특례를 적용해서 예.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전체를 다 해줘요. 네. 근데 장기 임대 주택은 아. 지금 거주주택 판 다음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해주다 보니까 네. 지금 2억에 대한 비과세를 못 받는 네.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자, 다세대 먼저 파시고 아파트 나중에 파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그 양도소득세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제가 2010년도에 예. 서울 아파트를 한 2억 5천 정도에 샀고 예. 2018년도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서 예. 내년 1월이 지금 만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조카한테 좀 저가 양도를 지금 시세는 한 5억에서 5억 3천 하는데 예. 조카한테 한 4억 5천 정도에 예. 저가 양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그러면 이 집 말고 또 집이 있으신가요? 네, 집사람 이름으로 집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거는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내시긴 내시는데 네, 지금 요게 8년 장기 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등록하시고 세무서에 등록하시고 5% 준수를 하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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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금을 이해하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나 되니까 네, 세금은 제가 볼 때는 한 2, 3천 정도 예상되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저가로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5% 이상 차이를 내면 네. 그냥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받으세요. 아,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네. 4억에나 4억 5천에 매각하시는 것은 법에서 허용이 되긴 되는데 네, 네. 양도가액을 정할 때는 계약서대로 안 해주고 시가 5%. 평가액을 해줘요. 5% 벗어나 버렸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5% 이내에서 저걸로 해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네.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8년 장기 보유하신 분들 주임사 주택. 맞습니다. 예. 그럴 경우 50%인데 네. 그럼 10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70%인데 70%인데. 아파트는 네. 8년 만에 다 자동 말소가 돼버려서 네. 10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밖에 가능하지 네.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전체 보유 기간에서 받는 건가요? 원래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네. 중간에 개정을 해가지고 네.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50% 해줘요. 네. 그게 전체 보유가는 안 그러니까 해주죠. 이분이 지금부터 역으로 지금 갖고 계시고 공제 만료가 되면 네. 거꾸로 역산해서 8년 동안에 오르는 거 기준으로 18년부터 26년 것까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기준 어떻게 시세를 알아요? 그거는 네. 이제 전체 양도 차익에서 네. 기준시가 보유기간의 기준시가 가지고 안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8년 장기 보유하면 50%.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요, 시청 땅 무화과 땅을 예. 21평을 사가지고 예. 2006년도에 샀는데 인제서 그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시청 땅이니까 불화대금을 이제 1년에 5천 얼마 구석 5년을 다 끊었어요. 예. 올 6월 달에 끝났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요, 우리가 34평짜리요, 휴먼시아락 하는데 관악산 아파트, 예. 요 34평짜리 있는데 아들 집이 없어가지고 예.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다 아들 딸이 사남매인데 분산될까봐 네. 아들 반을 해줬어요, 등기를요. 예. 비과세 예. 비밀세 물고요. 예. 그래 해줬는데 이 집은 또 지하방이 있어가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네. 막 물이 맨날 들어와요. 1층이라서요. 네. 비가 오면 다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팔라고 생각하니 팔아야 되지. 우리 아들 혼자 네. 마누라도 없고 그 아들하고 손자 아들한테 증여를 언제 하셨어요? 아들한테 증여를 한 3, 4년 됐을 거라요.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하셨으면은 언제는 확실하게 그 기억을 못 하겠네요. 아들이 집이 또 다른 집은 없으신가요? 다른 집은 없어요. 이게 반쪽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들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있고. 같이 사세요? 그럼 다행히 네, 이제 손주는 따로 살고 저모하고 이혼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래 지하방하고 이게 위에는 1층은 34평인데 지하방까지 42평이라요. 네. 그리고 물이 비 오면 물이 들어와요. 그게 1층이라. 중요한 거 아니고 뭐가 궁금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걸 팔고 아들 앞으로 네. 새로 불화받았는 거를 네. 아파트가 4년 정도 되면 그게 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막 텄다듬고 짓고 있걸랑요. 네. 준비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걸 지금 2억 6,700인가 하여튼 2억 7천 돈 다 불화대금이 끝났어요. 2억 어쨌거나 7천.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내 앞으로 했는데요, 샀는데요. 예. 그 내 앞으로 갖고 있다 그래 불화대금. 어쨌거나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지금 그거를 자녀분한테 주시려면은 감정평가 손주하고 제 애미 없는 손주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걸랑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셔서 증여세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예. 자제분들이 감당할 만큼 금액인지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니까 무턱대고 증여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아파트를요? 아니 지금 불화받은 땅 재개발 재건축이 땅도-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게. 땅도 정부에서 감정해가지고 26평이라고 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네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졌으면 입주권에 대한 평가액을 따로 하셔야 돼요. 주어졌으니까 불화대금을 냈겠지요. 그러시니까 그걸 주시려면은 예. 감정평가해서 증여세 계산해 보신 다음에 자제분이 아들분이 그걸 능력이 되시는 거 판단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손주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거는 좀 손주까지 주기는 끼어서 걔하고 붙여가지고 등기를 걸로 넘겨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세무사님한테 직접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으로 답변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지금 사모님. 네. 그러면 손주하고 이래 넘겨주는 것도 증세를 내야 되죠. 그럼요. 당연히 내야 되죠. 손주에 네. 또 증여세까지 내야 되니까요. 손주대로 내고 아들은 아들대로 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억 7천에 대한 것만 증세 내면 됩니까? 아닌데요. 일단은 전화 좀 끊어보시고요. 네. 좀 말씀 너무 많으셔서 상담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불화받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졌으면 네. 이제 시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으로 증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그렇습니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 손자를 좀 아들한테 나눠서 주고 손자인데 싶으신 것 같은데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또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증여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증여세
증여세까지만 또 내야 됩니다. 내요? 네. 아니면 증여세 계속 붙으니까 네. 증여세를 포함해서 추가 증여세가 안 나올 만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 그래서 감당이 안 되실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 중에 계속 아드님이 이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2억 7천으로 기준하시면 안 되고 안 돼요. 이 관악구인지 예. 어딘지 모르지만 26평형이면 제법 가격이 나갈 거를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10억이라 하더라도 꽤 증여세를 문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화금액 가지고 지금 평가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자식 사랑이 참 크신 분 같아요. 네. 4시 38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0418번님의 질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처음 등록 명의는 제 명의인데 입주 시에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하는데 아마 부부끼리 공동 명의로 그럴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는데 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네. 통상적으로 이제 분양 당첨 금액, 네. 그 불이익 금액을 절반을 주면은 절반만 증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증여를 하는 순간에 네. 예, 프리미엄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이 프리미엄가까지가 포함해서 증여가액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트리니원인가요? 네. 그게 뭐 10억, 거의 20억 20억, 30억 네, 된다고 하잖아요. 피가 붙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불이익 금액에다가 불이익 금액을 지금 계약금밖에 안 넣겠지만 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의 절반 그 지분을 증여를 보고 근데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됐다는 거를 네. 그냥 일반 그게 이제 전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 되죠. 경우. 그러면 프리미엄이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지. 감정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면 나와요. 감정 평가. 그럼요. 다 주변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40억, 45억이다 그러면 40억이다. 그럼 불이익 금액 20억이잖아요. 네. 20억을 빼요. 어. 그러면 20억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내 불이발 금액까지 네. 계산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불이익 금액을 또 남편이 주게 되면 그러면 합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양 금액에 20억이니까 10억이다. 그러면 50% 줘도 10억이 증여가액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6억 공제 받으면 4억만 증여라고 생각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군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청약은 원래 한 사람 이름으로 보통 청약이 되는 거잖아요. 세대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명의밖에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주의하셔야 되고 공동명의 하실 때. 또 특히 이제 중간 대출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 받으셔가지고 중도금 대출 받아가지고 증여가액을 줄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때 가서 또 하면은 이게 부담부 증여가 돼가지고 그때는 또 양도소득세 맞게 돼요. 그렇죠. 주는 분의 네네. 그때 양도를 하는 차익이 또 거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네. 세율 자체가 70% 60%거든요. 네. 잘못하면 또 세금봉투 또 맞아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그냥 단독 명의로 가져가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잘 판단하시고 비율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지. 비율을. 예, 20억이면 30%만 주면 네. 그게 6억이니까. 네. 예, 그렇게 비율을 그리고 젊으신 분이면 또 10년 있다 또 6억에 맞습니다. 주시고 맞습니다. 또 10년 있다 주시면 될 네, 거를 네, 네. 한 번에 다 갖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부인이 좀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분은 안 주실 세액 계산부터 정확히 명분이 해보시고 생긴 건가요? 예, 하셔야 네. 됩니다. 예. 다음 사연입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의 사연이에요. D5535G 님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산 재개발 지역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조합인가는 않는데 워낙 조합원들의 그 의견이 달라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이고 대전과 용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언니와 동생도 창원과 부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 사후에 이 재개발 중인 일반 주택을 3명이 공동 명의로 상속받으면 저는 3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이분 질문을 2개 오셨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답해 주신다면요. 우선 양도소득세, 취득세, 네. 종합부동산세 세 군데 다 상속세 특례가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걸로 보도록 돼 있고요. 지분이 똑같으면 네. 연장자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둘째니까 네. 언니 집으로 가는 거죠. 언니가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33.33 이렇게 되면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지고 네. 취득세나 종부세 영향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거 빼고 계산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누구는 세부담이 맞습니다. 커지고 작아지니까 네. 사실 더 이익이 있거나
덜하거나 하면은 네. 실제로 뭐랬죠? 그 현금화 시켜서 네. 조금 서로 나눠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언니 입장에서 보면은 언니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1주택자인 상태에서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상속해 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상속세에서는 양도세는 영향이 없고요. 그래요. 네, 1주택자 자기 집 사는 것까지는 봐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거죠? 종합부동산세도 네. 지금 40% 이하거나 네. 4억 이하면 네. 이것도 주택수 또 빼줘요. 40%가 뭐 지분이? 지분이. 아하. 그런데 3분의 1밖에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번 하나 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분이 2018년도에 시아버지 소유의 5,100만 원가량의 충주 임야와 전을 큰아들 명의로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요. 큰아들 명의로 돼 있는 임야와 전을 새아들 공동 명의로 돌리면 형이 동생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5,100만 원. 그게 네, 세상에는 2018년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은 좀 네.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증여세는 2천만 원까지 지금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고 성년이면 네. 뭐 직기 존폐성 아니니까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겠네요. 네. 700만 원 정도 대한 세금은 내겠지만은 네. 제가 권하는 것은 지금 증여를 굳이 안 하시고 양도할 때에 네. 그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이 오히려 절세가 돼요. 지금 해놨다가 매각을 하면 네. 취득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어허, 높습니다. 네. 오히려 증여세가 더 낮을 수도 있으니까 네. 파는 시점에서 증여 후 양도를 하시는 그때는 것이 그럼 취득가액이 뭘로 잡히는데요? 양도가액하고 똑같이 잡혀요. 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제로가 되고 아. 증여세만 내는데 네. 증여세는 5억까지 세율이 20%밖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증여세가 낮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굳이 증여를 지금 해주신 것보다는 네. 팔 때쯤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형이 동생들 할 때는 증여세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만 원 공제 받고 네, 네. 그다음에 1억까지는 10%니까 네,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엔 홍순왕님의 질문이에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에 직전 4억 9천만 원의 전세금을 4.9% 즉 2,400만 원 인상을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임차인에게 전세 인상금 2,400만 원 외에 7,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주고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동안 빌린 돈 7,600만 원에 대해서 매달 이자도 지불하고 또 2년 후에 빌린 돈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서 인상된 계약금을 받을 때는 두 개 합해서 1억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으려면 계약금 받은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2,400만 원 받은 걸로 인정받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계약서에는 2,400만 원만 인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세무관계 상담인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저 계약서를 다 적어놨고 차용증도 적었고 이자 지급 사실도 다 금융자료로 다 입증이 되고 네. 그다음에 빌리고 다시 갚은 근거도 다 나오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과세거든요. 어쨌든 실질에 따라서 이거는 임대료로 전세금으로 준 게 아니라 빌려주고 빌려 갚았기 때문에 이건 공제하고 2,400만 원에 대해서 보면은 상생임대 요건이 맞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2,400에 빌린 돈 7,600 합해서 1억 원인데 이걸 한 번에 받았으니까 이거 보증금으로 간주될까 봐 걱정을 하신 건데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만약 1억 갔으면은 보증금 올라간 것이 20-30% 올리는데 어디서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이분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이구 좀 JL5VET 0768번 68님의 질문입니다. 2주택이었다가 다시 1주택 상태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2015년 7월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는 중간에 경기 여주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2021년 9월 6일에 취득해서 월세로 임대했다가 25년 4월 2일에 처분했는데요. 현재 상계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중계동 아파트로 매수해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매도일 시점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27년 4월 2일 이후로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아니면 매도일 시점 상관없이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주변에서 의견이 워낙 분분해서 고견을 여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막 헷갈리는데요. 헷갈리죠? 네. 일단 1주택을 네.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네, 네. 2021년도에 법이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두 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마지막 집, 앞에 집을 팔고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해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없어졌어요. 그 법이? 2022년 5월 10일 날 폐지가 됐어요. 아, 잠깐 생겼던 거군요. 잠깐 생겨서 1년 정도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분이 걸린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아니 이제 지금 현행법은 없어졌는데 네. 그 법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아.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살아있지 않고 폐지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분은 경우는 1주택자라서 네.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못 파신 거예요.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게 이제 이런 걸 잘 아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네, 있다 네, 아마 네. 옆에서 도움 말씀 주시다가 이분이 더 어려워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4시 49분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1가구 3주택 아파트가 3채인데 예. 금액은 저기 3개 합쳐갖고 저 공시지가가 한 6억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아파트 2채를 월세를 놨잖아, 그지? 네. 하나는 내가 살고. 네. 그런데 저기 월세 금액이 한 달에 저기 한 160이 돼요. 예. 그러면 종합소득세 낼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갖고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전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네. 네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건강보험료하고 이게 합쳐지고 막 이러진 않나요? 일단은 그게 지금 세금이 나가면 건강보험료가 일단은 소득이 있어서 예 네. 부양가족 탈락될 수는 있고 부양가족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 그 보험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법상으로는 몇십만 원 정도 세금이 나갈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합산은 안 되죠. 다른 그렇게 소득하고 되면. 합산은 안 돼요. 네. 아, 2천만 원 금융소득- 미만이면. 아니 그럼 금융소득하고는 합산이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다른 소득하고 합산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저기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합하면 1년에 한 1,920만 원이 되거든요. 네, 2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돼서 그러면 보증금 한 4천이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나요? 기본적으로 3억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는. 네. 아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월세를 올리셔가지고 이제 2천만 원이 넘으면 약간의 세금을 아니죠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되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져버리죠. 안 올리시기 낫습니다. 이분. 비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화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인천이고요. 네. 2000년 초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도 6월달에 용인의 미분양 주택 114평방매대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지금 월세를 놓고 있어요. 예. 어떤 걸 먼저 처분해야 이거 양도소득세가 좀 적게 낼까 하고서요. 지금 현재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자가 안 되시거든요. 네.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내가 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데 순서가 상속을 받아갖고 지금 취득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특례 적용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둘 중에 양도 차익이 많은 것을 나중에 처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인천 것이 더 양도 차익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네, 그러면 요걸 나중에 양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용인 거, 예. 그것부터 양도세를 계산해 보시는데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났나요, 이거? 인천 께요. 아니 지금 용인 거. 용인권 한 1억 정도, 1억 좀 될 거, 1억 한 5천 정도 될 1억 거예요. 5천요. 그럼 세부담은 한 3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용인 걸 먼저 처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걸 먼저 처분하고. 네, 네. 아, 인천 걸 비과세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용인을 우리가 들어가서 한 2년 거주를 하면은 뭐 좀 거주하고 안 하고 영향이 없어요.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네, 네, 네.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김재풍님께서 네. 다주택 중과세 기준은 주택 수로만 계산하나요? 네. 아니면 주택 총 금액도 얼마 이상 돼야 하는 건가요?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주택 수는 3주택인데 주택 금액은 합쳐서 얼마도 되지 않아서 중과하면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수가 우선 기본으로 하고요. 네. 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밖에 있으면은 네. 가액이 중요해요. 아. 공시가격 3억 넘어야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한 지방에 있는 것은 주택의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네. 이하짜리는 네. 아예 주택수도 안 되고 중과수도 안 되니까 네. 지방에 있는 것은 상관없고요. 네. 예, 수도권에서는 3억 금액과 상관없이 네. 모두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양도하려고 그럴 때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양도 그런 걸 시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네. 양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시 듣기나 유튜브 다시 보기 대한 문의 많으신데요.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석 달 전 방송까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기영의 경제쇼 세무상담이라고 치시면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한 세무상담 영상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네요. 새해인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에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또 마련하겠습니다. 안수남 대표님 오늘 한 해도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